고졸 검정고시 과학 고등학교 2학년 12강 생태계 평형 학습 목표 생태계 평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생태계에서 에너지가 이동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탄소와 물질이 생태계에서 순환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생태계 변화가 생물 사이의 관계와 평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생태계 병형이란 생태계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등 다양한 생물이 살아갑니다. 이 생물들은 서로 먹고 먹히거나 주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생태계에서는 생물의 수가 항상 똑같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생물의 수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수와 환경이 일정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즉, 생태계 평형은 생물과 환경의 관계가 전체적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먹이 관계와 생태계 평형. 생태계의 생물들은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풀은 토끼에게 먹히고 토끼는 여우에게 먹히는 먹이 관계가 있다고 해봅시다. 풀이 많아지면 토끼가 이용할 수 있는 먹이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토끼의 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토끼의 수가 증가하면 여우가 이용할 수 있는 먹이도 많아져 여우의 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우가 많아지면 토끼가 많이 잡아먹히므로 토끼의 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물의 개체 수는 먹이 관계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생태계 평형의 회복. 생태계에서는 한 생물의 개체 수가 변하면 다른 생물의 개체 수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풀, 토끼, 여우의 관계에서 토끼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해 봅시다. 토끼가 많아지면 풀이 많이 먹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우는 먹이가 많아지므로 개체 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우의 수가 증가하면 토끼가 더 많이 잡아먹힙니다. 그러면 토끼의 수가 다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태계에서는 생물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체 수가 조절되면서 일정한 범위에서 평형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생태계에서 에너지의 시작. 생태계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태양에서 시작합니다. 녹색 식물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통해 빛 에너지를 유기물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따라서 식물과 같은 생산자는 생태계 에너지 흐름의 출발점이 됩니다. 에너지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태양,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태양 에너지가 생산자에게 전달되고 먹이 관계를 통해 다른 생물에게 전달됩니다. 먹이 관계와 에너지 이동. 생물이 다른 생물을 먹으면 먹이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의 일부가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풀, 메뚜기, 개구리, 뱀의 먹이 관계가 있다고 해봅시다. 풀에 저장된 에너지의 일부는 풀을 먹은 메뚜기에게 전달됩니다. 메뚜기의 에너지 일부는 개구리에게 전달됩니다. 개구리의 에너지 일부는 뱀에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먹이 사슬의 화살표는 먹고 먹히는 관계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즉, 먹이, 먹는 샘물의 방향으로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에너지의 양이 감소하는 이유. 먹이 관계를 따라 에너지가 이동할 때 에너지 전체가 다음 생물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물은 자신이 얻은 에너지의 일부를 호흡, 운동, 체온 유지, 생명활동 등에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열 에너지의 형태로 주변으로 방출됩니다. 따라서 먹이 사슬의 윗 단계로 올라갈수록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감소합니다.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은 점점 줄어듭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먹이 사슬의 상위 단계에는 많은 수의 생물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에너지의 흐름.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태양에서 시작한 에너지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등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생물의 생명 활동 과정에서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주변에 방출됩니다. 이 열 에너지는 다시 생산자에게 돌아가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생태계의 에너지는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즉 에너지, 흐름이라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태계의 물질 순환.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르지만 물질은 생물과 환경 사이를 반복해서 이동합니다. 이것을 물질 순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식물은 토양에서 물과 무기물을 흡수합니다. 동물은 식물이나 다른 동물을 먹어 필요한 물질을 얻습니다. 생물이 죽으면 분해자가 사체를 분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물을 이루던 물질이 다시 환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생산자가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물질, 생물과 환경 사이를 순환, 물질은 생물과 환경 사이를 순환합니다. 탄소의 순환. 탄소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소입니다. 탄소는 생물과 환경 사이를 순환합니다.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존재합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흡수된 탄소는 식물이 만든 유기물에 포함됩니다. 동물이 식물을 먹으면 탄소가 동물에게 이동합니다. 생물은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합니다. 또한 생물의 사체가 분해되는 과정에서도 탄소가 환경으로 돌아갑니다. 즉, 대기의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을 거쳐 식물, 그리고 다시 동물, 호흡과 분해를 통해 대기로 가는, 그렇게 탄소가 순환합니다. 광합성과 호흡. 탄소 순환에서 광합성과 호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유기물을 만듭니다. 반면 생물은 호흡을 통해 유기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따라서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 호흡은 이산화탄소를 방출이라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탄소가 생물과 환경 사이를 이동합니다. 분해자와 물질 순환. 분해자는 생태계의 물질 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곰팡이와 세균 같은 분해자는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 등을 분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물체를 이루던 물질이 무기물 등의 형태로 환경에 돌아갑니다. 이 물질은 다시 식물이 흡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해자가 없다면 죽은 생물의 사체가 계속 쌓이고 생물체에 포함된 물질이 환경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분해자는 생태계의 물질 순환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생태계 평형을 깨뜨리는 요인. 생태계 평형은 여러 원인에 의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요인에는 홍수, 가뭄, 산불, 화산활동 등이 있습니다. 인간 활동에 의한 요인에는 산림 파괴, 환경오염, 과도한 생물 포획, 외래 생물의 유입, 기후변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너무 크거나 빠르게 일어나면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숲이 대규모로 파괴되면 식물뿐만 아니라 그 식물을 먹거나 서식지로 이용하던 다양한 생물도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먹이 관계가 변하고 생태계 전체의 평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생태계 평형의 중요성. 생태계 평형은 다양한 생물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중요합니다. 생태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종류의 생물이 크게 감소하거나 증가하면 다른 생물에게도 연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생태계에서 식량, 물, 산소, 각종 자원 등을 얻습니다. 따라서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는 것도 다른 생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생태계 평형은 생물과 환경의 관계가 일정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이다. 생태계의 생물들은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한 생물의 개체수가 변하면 먹이 관계에 있는 다른 생물의 개체수도 변할 수 있다. 생태계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태양에서 시작한다. 생산자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를 저장한다. 먹이 관계를 따라 상위 단계로 갈수록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감소한다.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흐른다. 생태계에서 물질은 생물과 환경 사이를 순환한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생물은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분해자는 생물의 사체 등을 분해하여 물질이 환경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산림 파괴, 환경오염, 외래식물, 외래생물, 기후변화 등은 생태계 평형을 깨뜨릴 수 있다.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과 인간의 삶을 위해 중요하다. 확인 문제 1번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과 환경의 관계가 일정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생물 다양성, 2번 생태계 평형, 3번 환경 저항, 4번 자연 선택. 정답은 2번 생태계 평형. 문제 2번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에너지는 생태계에서 계속 순환한다. 2번 에너지는 주로 태양에서 시작하여 먹이 관계를 따라 이동한다. 3번 에너지는 소비자에서 태양으로 이동한다. 4번 먹이 사슬의 윗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양이 증가한다. 정답은 2번 에너지는 주로 태양에서 시작하여 먹이 관계를 따라 이동한다. 문제 3번 생태계에서 에너지와 물질의 특징을 옳게 나타낸 것은 1. 에너지는 순환하고 물질은 한 방향으로 흐른다. 2. 에너지와 물질은 모두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3.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르고 물질은 순환한다. 4. 에너지와 물질은 모두 순환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르고 물질은 순환한다. 문제 4번 탄소 순환에서 식물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과정은 1. 호흡, 2. 분해, 3. 광합성, 4. 증발. 정답은 3번 광합성. 문제 5번 생태계 평형을 깨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규모 산림 파괴, 2. 환경 오염, 3. 외래 생물의 무분별한 유입, 4. 생물의 서식지 보호. 정답은 4번 생물의 서식지 보호.